안녕하세요. 주식 등대직입니다. 12월 15일 월요일 시황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시장은 마이너스가 나긴 했지만요. 어제 미국 시장이 반도체 관련해서는 한 5% 이상 빠졌던 것에 비하면 우리 시장이 오늘 상당히 선방한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3%, 2% 빠졌으니까 모처럼 하락폭이 굉장히 깊었지만 그래프로 봤을 때 아직도 21선 위에 단단하게 이렇게 버티고 있다 이런 것도 있고요. 전체 시장이 오늘 이제 아침 대비했을 때는 그래도 많이 돌리면서 끝냈어요. 그래서 우리 시장은 그나마 개인들 위주로 오늘 강하게 매수에 이렇게 가담하면서 미국 시장하고는 조금 차별화됐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네, 이런 때일수록 이제 증시 지표, 내부 지표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잘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지수는요. 거래소가 마이너스 1.84% 상당히 많이 빠졌습니다. 4,090포인트입니다. 4,000은 그래도 유지가 됐죠. 코스닥은 반면에 플러스 0.16입니다. 그러니까 어제 미국 시장이 대단히 좋지 않았던 것에 비하면 오늘 종합지수가 플러스가 났다는 것은 굉장히 미스가 강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938포인트입니다. 그래서 거래소보다는 코스닥이 상당히 좋은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다음에 이제 거래대금 지표 보면요. 거래소가 15조 2천억입니다. 어제 16조 5천억, 그제 20조. 그러니까 최근에 한 11조까지 거래대금이 뚝 떨어졌었습니다. 거래가 없다는 얘기는 시장에 활기가 없다, 에너지가 부족하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요. 최근에 한 3일 동안 거래대금이 많이 회복을 했었습니다. 그랬다가 어제 이제 미국 시장이 워낙 좋지 않았기 때문에 아침에만 해도 우리 시장은 오늘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요. 제 생각은 그래도 상당히 선방한 게 아닌가. 아침 그 생각했던 것보다는 시장이 많이 거래대금도 그렇고 지수도 그렇고 선방한 시장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거래소가 15조고요. 코스닥이 11조입니다. 코스닥 시장 규모에 비해서 11조라고 그러면 그렇게 시장이 나쁜 건 아니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네, 다음은 이제 그래프인데요. 아마 이렇게 한눈에 들어오시죠. 최근 시장 흐름이요. 근데 여기서 이렇게 최근 거를 보면 4,226포인트에서 3,900까지 요게 한 10%가 안 되는 정도 조정입니다. 그러니까 조정이 어찌 보면 굉장히 얕았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데요. 그러다가 다시 이렇게 그만큼을 다시 회복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앞에 고점 거의 다다랐다가 어제 미국 시장이 워낙 좋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살짝 이렇게 고개는 숙였지만 양봉이 나면서 21선 위에 위치하고 있고 또 미국 시장 대비했을 때 우리 시장은 상당히 선방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전체의 흐름으로 봤을 때 그래프만 놓고 봤을 때 우리 시장은 대세에 지장 없다. 여전히 상승세가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분봉 한번 보시죠. 아침에 이제 이렇게 낮게 시작을 했습니다. 그랬다가 종가 무렵까지 상당히 크게 반등을 했죠. 종가에 이제 이렇게 매물들이 조금 나왔습니다. 그렇지만 전체 흐름으로 봤을 때 아침 동시효과 대비 종가가 상당히 올리면서 끝났기 때문에 이런 시장은 그 다음날 그 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높을 때 이렇게 그래프가 형성이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시장은 지수는 좋지 않았지만 자세히 보면 또 끝 무렵에 장이 끝날 무렵에 매수세가 강하게 유입이 됐다. 개인들 위주로 매수세가 강하게 유입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다음은 이제 시장 수급인데요. 이렇게 보시면 외국인들이 오늘 9,500억 매도했습니다. 어제 미국 시장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외국인들 매도는 어느 정도는 좀 예상이 됐던 수치죠. 1조 가까이 이렇게 매도했고요. 반면에 오늘 개인들이 1조 4천억 정도 매수했습니다. 거래소에서 최근 모처럼 개인들이 아주 화끈하게 이렇게 사줬는데 오늘 지수가 많이 빠졌었기 때문에 특히 아침에는 저 아래서부터 시작을 했기 때문에 아마 개인들 사자 넣어놓은 것들이 오늘 물량이 다 들어왔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코스닥도 오늘 1,800억 매수했습니다. 그래서 기관이 오늘 4,700억. 그래서 오늘 외국인들 기관이 대량으로 팔고 그 물량을 개인들이 다 받아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만큼 개인들 지금 계좌에 현금들이 많습니다. 사줄 여력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다음은 그 거래 주체별로 최근 그 매매 추이를 이렇게 한번 보시죠. 이렇게 보시면 먼저 눈에 띄는 게
외국인들이 11월 26일 이후로 계속해서 한 3일 빼고 매수 우위에 있죠. 그랬다가 오늘은 이제 어제 아마 미국 시장 분위기 때문에 1조 1천억 매도 우위에 있습니다. 전체 누계로 보면 한 2조 정도 매수한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개인들은 사다 팔다 이렇게 큰 흐름이 없습니다. 기관도 마찬가지입니다. 기관은 근데 많이 사다가 최근 들어서 많이 파는 그런 모양입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최근 시장 특징은 계속해서 매수 우위하다가 오늘만큼은 1조 넘게 팔았고 개인들은 사다 팔다를 반복하는데 오늘만 따졌을 때는 한 1조 7천억 정도 대량으로 매수해 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시장이 많이 빠지면서 아마 현금 있는 개인들이 물건들을 많이 주워 담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다음은 시장이 이렇게 불안할수록 우리가 믿을 거는 국내 증시 자금 동향입니다. 돈이 들어온다고 그러면 주가가 조금 빠지더라도 좀 기대를 가져볼 수 있는 그런 수급 구조인데요. 지금 시장이 아마 그와 딱 그 맞는 수급 구조 같아요. 돈들이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개인들 고객이탁금이 81조 6천억이거든요. 그러니까 88조에서 한 10조 빠져나갔다가 다시 이제 한 4조 정도가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시장도 마찬가지죠. 좀 밀리다가 최근에 다시 이렇게 돌아서고 있는 것하고 예탁금 흐름이 비슷합니다. 다만 예탁금이 주식시장 그 흐름에 비해서 시차를 조금 두고 호행한다는 그런 특성만 다르죠. 그리고 최근에 다시 이렇게 돈들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시장은 가장 우리가 믿어야 될 지표, 수급, 돈이 들어오고 있다는 이 지표를 우리가 더 중시해야 된다. 잠시 이렇게 좀 흔들리기는 하지만 오늘 같은 경우 돈이 이렇게 들어온다고 그러면 오늘 또 개인들이 한 1조 7천억 매수 우위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매수가 앞으로도 기대가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개인들이 특히 돈이 많다. 펀드도 돈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죠. 주식형 수익증권, 펀드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204조 5천억입니다. 근데 이렇게 그림으로 보시면 더 눈에 띄죠. 최근만 해도 이렇게 돈들이 계속해서 가파르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4월 초에 대비하면요. 이때가 아마 120조 조금 넘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누계로 봤을 때 근 한 80조가량이 펀드 쪽으로 돈들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펀드에 한 80조, 개인 고객 예탁금, 개인 계좌로 한 30조, 근 110조 정도가 반년 동안 우리 시장으로 개인들 자금이 이렇게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요. 오늘 같은 경우도 아침에 많이 밀렸다가 개인들이 일절지천 사면서 이렇게 돌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미국에서 이렇게 악재가 터지면서 장이 밀리더라도 우리 시장은 개인들이나 기관들이 아직도 저점에서 이렇게 매수해 줄 만한 여력이 충분하다. 그렇게 깊은 하락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다음은 이제 해외 시장인데요. 다우는 금요일날 밤이죠. 마이너스 0.51%인데 그래프 이렇게 보시면 상승 추세가 그대로 이어지는 그런 모습이죠. 앞에 고점을 올리고 이렇게 신고가를 내는 그런 모습입니다. 반면에 나스닥은 마이너스 1.6%. 보시기 어떻습니까? 음봉이 좀 이렇게 길다 싶기는 하죠. 그렇지만 21선 위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그래프가 나쁘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S&P 500 마이너스 1%. 비슷하죠. 반면에 이렇게 반도체, 필라델피아 반도체가 5.1% 이렇게 빠졌습니다. 그림이 이렇게 쌍봉 비슷하면서 21선이 무너지진 않았네요. 그러니까 최악은 아니지만 요 음봉 길쭉한 요 모습이 대단히 좋지 않다. 어제 이제 반도체 주식들, 개별 종목들 다들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요 시장 때문에 오늘 우리 시장도 오늘 걱정을 많이 했는데요. 우리 시장은 다행히 미국 시장하고는 조금 차별화가 됐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오늘 니케이 마이너스 1.3%, 대만 마이너스 1.1%, 미국 시장 그대로 따라가고 있죠. 독일 마이너스 0.45%, 프랑스 마이너스 0.21% 비슷합니다. 상해가 마이너스 0.4%, 항생 홍콩 지수 마이너스 1.2%. 그래서 글로벌 시장 전체가 어제는 그렇게 썩 좋지 못했다. 아시아권 시장도 오늘은 우리 시장하고 비슷하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네, 다음은 이제 오늘 해외 주요 종목들 이렇게 보면요. 지금 시간 외 거래는 그런 대로 괜찮습니다. 아주 좋은 건 아니지만 어제 미국 시장 대비했을 때 뭐 그런 대로
그래도 반등세가 야무지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나스닥 선물이 플러스 0.23%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나쁘지는 않죠. 애플이 플러스 0.07%. 그래프랑 같이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테슬라가 플러스 0.69%. 시간에도 굉장히 좋죠. 특히 테슬라가 이렇게 거의 앞에 고점 육박에 있습니다. 엔비디아가 이제 어제 하락세는 컸지만 오늘 플러스 0.69%. 어제 3.2%, 그제 1%. 그래서 한 4일 동안 계속해서 한 6% 정도 빠졌는데요. 오늘 시간 외에서는 상당히 좋은 모습입니다. 그래프 보시면 그래프는 그렇게 썩 좋지 않죠. 그래서 최근에 우리 이제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들도 약간 조정을 받고 있는데 요 엔비디아 요 전체 흐름하고 추세를 같이 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얘기가 많이 되고 있는 브로드컴 AI 관련 대표 종목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하락을 이렇게 크게 내기는 했지만 요 추세가 그렇게 무너진 건 아닌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브로드컴이 실적은 그런대로 괜찮은데 AI 관련해서 지금 여러 가지 걱정하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면서 브로드컴이나 또 오라클 다들 AI 관련해서 대표 종목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엔비디아 포함해서 이런 종목들이 모양이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이런 영향이 지금 우리 SK 하이닉스, 삼성전자에도 영향이 있다. 최근에 반도체 관련해서 이스페타시스 같은 거는 매도 신호 주면서 쭉 이렇게 빠지고 있는데요. 그런 흐름을 같이 타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오늘 시장은 대단히 좋지 않았습니다. 근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듯이 최근 시장은 상승 쪽으로 방향을 잡아야 된다. 빠지면 사고 싶은 종목들을 사는 기회로 삼아야 된다. 그런 말씀 드렸는데요. 이제 워낙 제가 많은 종목들을 말씀을 드렸지만 오늘 이제 그 전체 시장하고는 좀 달리 약간 플러스가 나면서 그래프 모양도 좋고 또 앞으로 실적이나 이런 것들도 기대해 볼 수 있는 종목 중에 하이브 제가 최근에 종종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하이브가 이렇게 보면요. 이번 그 3분기가 실적이 적자가 났습니다. 이렇게 보시면요. 3분기가 영업이익 마이너스 422억으로 나오죠. 그러죠. 그래서 이번에 이제 3분기 실적이 워낙에 좋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영향으로 주가가 좀 좋지는 않았는데요. 제가 그 증권사 리포트들을 이렇게 읽어보니까요. 많이들 나와 있는데 3분기 실적이 좋지 않은 거는 북미 쪽에 그 투자를 많이 해서 그렇다. 그 효과가 이제 내년에 실적으로 엄청 좋게 돌아올 것이다. 그렇게 얘기들을 해놨어요. 그렇다고 그러면 3분기 적자 난 것은 그렇게 큰 우리가 흠이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구체적으로요. 지금 2025년 영업이익을 한 913억 정도 지금 추정해 놨습니다. 근데 내년 2026년 영업이익을 보통 증권사들이 5천억 이상 이렇게 잡아놨습니다. 많이 잡은 데는 한 6천억까지도 잡아놨어요. 그렇다고 그러면 영업이익만 놓고 봤을 때는 작년 대비해서도 상당히 좋지만 또 특히 금년 대비해서는 한 대여섯 배 영업이익이 좋아지는 것으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이유는 다 아시겠지만 BTS가 다시 이제 완전체가 복귀한다는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로 봤을 때 하이브는 3분기 실적이 좋지 않아서 주가가 빠졌을 때가 오히려 좀 사볼 만한 때가 아닌가. 이렇게 그래프 이렇게 그려봐도 그래프도 모양이 대단히 좋습니다. 그러죠? 이렇게 딱 요 추세 바닥만 오면 정확하게 이렇게 반등을 해주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개인들도 그렇고 기관이나 외국인들도 그렇고 요 가격대에서는 사볼 만하다 그래서 이렇게 요 추세 바닥에서는 강하게 매수하는 것으로 생각이 되거든요. 더구나 내년에 영업이익이 한 대여섯 배 좋아진다고 그러면 지금 가격대는 사기 굉장히 좋은 기회다 이런 얘기죠. 가격대로 봤을 때 매력 있는 구간이다. 그래서 같이 이렇게 좀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은 이스페타시스, 더전비전. 제가 거의 뭐 매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다시피 한 그런 종목들인데요. 최근에 이제 미국 AI 관련주들이 주춤하면서 우리 이스페타시스, 더전비전 이런 것 다 같이 큰 흐름으로 봤을 때 AI 관련주들이죠. 이스페타시스도 이렇게 보면요. 제가 엊그제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제가 좀 좋지 않게 보는 몇 가지가 있는데요. 요 음봉이 이렇게 길쭉하게 났고 여기 이렇게 음봉이 길쭉하게 났습니다. 근데 꼭지에서 이렇게 음봉이 길쭉하게 나는 것은 대단히 좋지 않습니다. 근데 거듭에서 이렇게 두 개가 음봉이 연달아 지금 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약간 양봉이 나긴 했지만 오늘은 또 20에서 아래로 이렇게 흘러내렸어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예를 들어서 100주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100주를 전부를 팔 필요는 없겠지만 요 정도 그림이라고 그러면요. 한 절반 정도는 아마 이익 실현해야 되는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워낙 많이 올라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크게 욕심을 내기보다는 현금을 조금 마련하는 게 좋지 않겠나. 또 빠지면 다시 들어가면 되니까요. 그래서 3분의 1이 됐든 2분의 1이 됐든 20베타시스 지금 미국 시장도 그렇고 그래프로 봤을 때 음봉이 두 개 나란히 난 거는 그렇게 썩 좋은 모양이 아니다. 절반이나 3분의 1 정도 이익 실현하자 이런 말씀 드립니다. 네, 다음에 더전 비주온도요. 그래프로 봤을 때는 다소 애매하기는 합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요 21선을 깨고요. 지금 음봉이 3개가 이렇게 나란히 났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로 봤을 때는 매도 신호이기는 하지만 요 앞에서도 이렇게 음봉이 길쭉하게 나고 나서 다시 이렇게 추세를 올렸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아마 그럴 가능성도 있다 생각은 되지만 어쨌든 지금 그 상황으로 봐서는 AI 관련주들이 전체가 좀 이렇게 하락세를 맞고 있는 그런 분위기거든요. 그래서 더전 비주온도 AI 관련해서 소프트웨어 쪽 대장주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근데 그래프로 이렇게 보면 추세만 보면요. 그렇게 나쁜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요 21선에서 흘러내렸고 음봉이 나란히 났기 때문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것도 100주를 가지고 있다고 그러면 100주 전부를 팔 필요는 없지만 그 중에 한 절반이나 3분의 1 정도는 저 바닥에서 사신 분들은 지금 수익이 많이 났을 거거든요. 그래서 바닥이나 그렇게 낮게 사신 분들은 3분의 1, 2분의 1 정도 이익 실현하고 추이를 조금 더 지켜보는 게 어떤가 이런 말씀 드립니다. 최악의 경우에 요 선이나 요 선까지 조정을 깊게 받는다 그러면 그때 가서 다시 들어와도 된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은 전체 그 AI 관련주들이 그래프들이 다 모양들이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방금 20베타시스도 보여드렸지만 더전 비주온도 이익이 많이 나 있기 때문에 한 절반이나 3분의 1 정도는 이익 실현하고 주가 추이를 조금 더 지켜보자 이런 말씀 드립니다. 네, 소형주 중에 또 최근에 수익률이 컸던 종목이요. 한스바이오메드입니다. 아마 이것도 기억하시는 분 계실 것 같아요. 가지고 계신 분도 아마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 종목 말씀드릴 때 제가 잘 아는 종목인데 사고가 나서 만약에 이 회사가 망하지만 않는다 그러면 앞으로 괜찮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슴 보형물이라든가 그 다음에 인공뼈 또 인공피부 이제 그런 건데요. 최근에 스킨 부스터라고 그래서 파마리서치 리쥬란하고 비슷한 성격의 그런 상품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피부 관련 미용 스킨 부스터인데요. 그게 지금 상당히 시장 반응이 좋다 그래서 주가가 이렇게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요거 가지신 분들 입장에서 보면 지금도 꼭지에서 그렇게 크게 빠지지 않고 주가가 이렇게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아마 요거 대량 가지고 계신 분들은 아마 몇 사람 안 될 것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안 팔면 쉽게 이렇게 물건이 나오지도 않고 주가도 쉽게 빠지지 않고 이렇게 버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형주하고 소형주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한스바이오메드도 지금까지 가지고 계셨다고 그러면 뭐 그런대로 지금도 걱정을 안 하는 단계 같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수익이 났을 때 현금화해서 그 돈이 자기 계좌로 들어오고 또 계좌로 들어오는 것 정도가 아니고 그게 자기 주머니에 들어와야 이제 증권 시장에 있는 돈은 자기 돈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크게 욕심 부리기보다는 지금 정도는 좀 이제 이익 실현해도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드는데요. 어쨌든 한스바이오메드도 제가 추천드린 종목 중에 수익률이 크게 성공했던 그런 주식입니다. 네, 다음에 JLK도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조그마한 종목입니다. 아마 시총이 1000억 조금 넘는 그런 기업인데요. 최근에 저렇게 야무진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뇌질환 관련해서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진단해주고 이제 또 분석해준다는 얘기인데요. 사람 눈으로 이렇게 예를 들어서 뇌졸중 같은 거 판단할 때 속도도 느리고 정확도도 많이 떨어질 거 아니겠습니까? AI가 하면 상당히 정확하고 시간도 굉장히 빠르다는 얘기죠. 앞으로 이제 상당히 기대가 되는데 현재 실적이 워낙 좋지 않기 때문에 주가가 이렇게 재미가 없었습니다. 1년 동안. 근데 최근에 이제 뉴스가 하나 떴어요. 며칠 전에. 아마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한림대 성심병원
여기가 병상수가 3,000개가 넘는다고 그러니까 또 전국에 한 병원이 5개나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렇게 아주 큰 병원은 아니지만 적은 병원도 아니죠. 여기하고 이제 그 분석용 AI 소프트웨어 공급 개발 요 계약 체결했다 그래가지고 JLK가 이제 이렇게 된다고 그러면 실적에서도 어느 정도 상당히 성과가 있는 거 아닌가 이제 그런 기대감 때문에 그 뉴스가 나온 다음에 이렇게 급등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뷰너 같은 것도 금년에 이제 흑자가 난다고 그러고 JLK도 제가 보기에는 잘하면 4분기나 내년 1분기 정도는 영업이익이 살짝 흑자가 날 수도 있겠다. 저는 의료 AI 쪽은요 흑자만 난다고 그러면 주가는 한 두세 배 바로 이렇게 뜰 수 있는 종목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아이템이 좋다는 거죠. 그래서 이쪽도 좀 눈여겨보셔야 되는데 JLK 최근에 올랐다고는 그러지만요. 워낙 많이 빠졌기 때문에 이렇게 보시면 예전 그 평균 가격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지신 분들은 팔 필요 없다 생각이 되시고 안 가지신 분들이라고 그러면 이번에 나온 뉴스가 요 성심병원 얘기가 그렇게 적은 뉴스는 아닌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요거 믿고 한번 들어가 보셔도 괜찮을 것 같다. 흑자만 된다고 그러면 주가는 상당폭 크게 이렇게 반등해 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방금 제가 소개시켜 드렸던 한스바이오메드가 그런 경우거든요. 난리가 났다가 이제 죽지 않고 기업이 살아난다 그러니까 그 주가가 그렇게 뜨는 거거든요. 그래서 JLK도 지금 가격대가 오르기는 했지만 그렇게 부담스러운 가격대는 아니다. 눈여겨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다음으로 이제 오늘 주가가 많이 좋지는 않았지만 이렇게 빠질 때 오히려 좀 매수해 볼 만한 종목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요. 조선주에서는 삼성중공업 최근에 이렇게 많이 빠지고 있지만 요 그래프 추세 보십시오. 요 추세가 아주 단단하죠. 자로 그은 듯 일부러 이렇게 만들어 놓은 그런 추세선 같습니다. 다음은 미래에셋증권 증권주 최근 거래량 다시 이렇게 늘어나고 있죠. 아마 내년까지도 저는 화랑세가 이어진다고 보거든요. 그렇다고 그러면 가장 큰 수혜주는 증권주다. 그 중에서도 대장주 미래에셋증권이 가장 유망하다. 여기는 자사주도 한 24%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서도 기대해 볼 만하다. 그래프로 봤을 때 지금 추세 바닥권에 와 있기 때문에 가격으로서는 부담이 없다. 내년 실적은 아마 짐작컨대는 작년 대비했을 때 또 금년 대비했을 때 영업이익이 한 두세 배는 더 좋아지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정받을 때가 오히려 매수 시점이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네, 오늘 시장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장이 좋지 않을 때 오히려 사고 싶은 종목을 사는 기회를 삼아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도 제가 종목을 몇 개 이렇게 그래프로 봤을 때 추세 바닥에 있는 그런 주식들 이렇게 몇 개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먼저 하이브 먼저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하이브는 또 내년 실적이 금년 대비했을 때 한 대여섯 배 영업이익이 좋아질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 면에서도 눈여겨보자. 미래에셋증권 지금 시장이 내년까지 상승세가 이어진다고 그러면 화랑장이 이어진다고 그러면 증권주는 전체 지수에 한 두세 배 정도 올라줄 수 있다. 지금 가격대로 봤을 때 미래에셋증권은 가격 면에서 좀 매력이 있다. 또 조선주 중에 지금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도 최근에 조정을 아주 깊게 받고 추세 바닥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도 같이 이렇게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그 외에도 이제 종목 많이 말씀드렸는데요. 전체 시장이 지금 이제 어제 미국 시장이 워낙 좋지 않았기 때문에 하락은 하고 있지만 증시 내부 지표를 보면요. 예탁금도 지금 많이 들어와 있고 그래프상으로도 전혀 이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크게 걱정할 시장은 아니다. 대세에 지장 없다. 갈 길이 멀다 이런 말씀 드리면서요. 오늘 시장 마치겠습니다. 또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